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이글스 편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스트리머 장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스포츠 동아에서 하나이글스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는 장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뭐 비장한 느낌은 아닙니다. 또 하나이글스 얘기 또 여러분들이 질문도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무 신청 받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3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신청해서 착착착 합격을 하면은 내년 5월 12일인가? 네, 그때쯤 입대하는 거거든요. 입대하는 걸로 준비를 한 한화 선수들이 있죠. 누굽니까? 김규현 선수하고 김규현 선수? 예. 김규현이요? 네네네. 그럼 이제 어쨌든 뭐 군 해결하는 게 좀 시급하니까 어린 선수들은 두 명이 했는데요. 김규현 선수하고 이제 야수 중에서는 정한석. 정한석 선수도 얘기 많이 들었지. 요번에 2차 상무 모집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4월 10일. 네. 그리고 가는 건 5월 12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주석 선수 얘기 그냥 할게요. 네? 선수는 뭘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개인 운동하고 이제 혼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개인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비활동 기간이지만 뭐 본인이 이제 스케줄 소화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좀 답답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좀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 예상을 좀 했을까 본인이? 뭐 쉽진 않았다고 아마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뭐 구단이 초반에 심우준 선수와의 계약을 상당히 빨리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뭐 하주석 선수도 뭐 1, 2년 선수 생활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오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A 구단의 유격수 자리에 큰 변수가 생겨서 하주석 선수 영입이 가능하다고 했다는 소식이 막 휩쓸었습니다. 기자님도 들으셨죠? 뭐 전혀 허무맹랑한 썰은 아니다. 허무맹랑한 썰은 아니고 A 구단에 뭐 하필 또 그 포지션이 유격수니까 조금 더 솔깃할만 하죠. 어딘지는 말씀해 주실 수 없나 봐요. 제가 아는 게 맞는지 확실치가 않아가지고 귀속말로 해주시네요. 저한테만. 그냥 수도권 구단이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수도권 구단.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구단이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아직 진행되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끝난 건 아니죠. 아직도? 이 썰의 종착지가 완전히 이제 어떤 딱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죠. 아직도 ING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취재한 발언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단에서는 하주석 선수를 다시 만난 적이 없어요? 하주석 선수 말고 이제 에이전트 측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뭐 구체적인 제안을 이렇게 주고받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화는 아직 그냥 보고 있는.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화 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사트에 관해서도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한화도 적극적으로 뭐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것도 맞는 거예요? 뭐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된다면 예죠. 왜냐면 뭐 한화가 이미 심우준 선수를 영입할 때 어느 정도 의도가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다시 하주석 선수를 영입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FA 계약을 하는 거고 잔류로. 근데 그게 아니면 다른 팀과의 예를 들어서 계약이 하주석 선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보내준다는 생각도 하고 있죠. 좀 당연한 얘기잖아, 그건 사실. 그러니까 이용찬 선수랑 서로 사트 시도했다는 건 맞나요? 라고 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저도 얘기는 들어봤었는데 확실한 팩트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다. 시기가 지나니까 구단도 사트에 적극적인 느낌이라고 했는데 뭐 한화에서도 그걸 뭐 어쨌든 생각은 해보고 있는 거다? 아니면 타구단에서 어느 정도 하주석 선수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얘기가 한화에도 들어갔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하주석 선수한테도 관심이 있는 구단들이 있다. 한 몇 개 구단으로 추려볼 수 있을까요? 많진 않다. 그냥 이 정도로만 할게요. 많진 않지만 전무한 건 아니다. 기자님은 그럼 지금까지로만 봤을 때 아직은 많이 남았지만 남는 거를 더 높게 보세요? 가는 거를 더 높게 보세요? 가는 거로가 좀 저는 높게 보죠. 전에는 그래도 뭔가 좋은 가격이면 한화에 있는 것도 좋다라고 보셨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네요. 시기가 아무래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한화가 또 대체 자원들에 대한 또 이런 단계별 준비도 많이 해놓은 상태라 뭐 내년 박정현 선수 전역이라든지 그 이후에 야수를 뽑은 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하주석 선수의 우선순위가 많이 밀려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박정현 선수도 돌아오는구나. 맞네. 상무에서 또 요즘에 타격도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이도윤 선수도 있고 그러네요. 뭐 이 외에 또 기자님이 좀 추가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A 구단 네. 그게 정말 허무맹랑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네? 그거 역시.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막 한참 뜨겁다가 잠잠해져서 그냥 그것도 끝나버렸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구나. A 구단이 누군지는 어디인지는 제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거기 아무튼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 좀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아직 더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1월까지는 그래도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1월까지는. 오선진하고 키스톤하면 되겠네 라고 러브 오빠가 은근슬쩍 찔러봅니다. 아니면 뭐 수원 왕갈비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다.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듣고 막 방송을 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화가 방출 선수를 영입을 했고 오피셜만 내면 된다고 했다는 이런 소식도 또 돌았습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또 어떤 얘기예요? 근데 뭐 취재하는 바가 다 달라서 그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취재는 워낙 뭐 취재 내용은 다 다른 거니까.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27일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뭐 오피셜만 내면 됐다 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식이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팬들이 궁금해했는데 은상 기자님이 들으셨을 때는 그거는 아직 내 취재선에서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육상 영입 검토 중인 선수가 있을 것 같냐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다 제가 크로스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두 개 다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건 없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박출시장에 사실 뭐 채팅창에도 올라오지만 나와 있는 선수들이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알만한 이름 있는 선수가. 근데 그런 선수에 대한 얘기도 저는 못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는 확실한 것만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BFA 단연 계획 있냐고 이 얘기를 근데 우선은 그때는 이제 취재를 한 건 아니었고 지금까지 얘기가 안 나온 거 보면은 없지 않을까요?라고 했는데 이걸 또 이제 질문을 또 다시 해주셨어요. 그러실 수 있죠. 왜냐면 뭐 이거 근데 질문을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셀캡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좀 어쨌든 정도 반영이 되고 이랬으니까 좀 그런 질문이 있으시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결국 노시환 선수 얘기잖아요. 가장 궁금한 건 노시환 선수이긴 해요. 노시환 선수가 군대도 이제 다 그 기초군사 훈련도 받았고 하니까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얘기가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맞아 뭐 떠날까봐 이제 걱정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한데 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우선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네, 생각보다 또 지금 최근에 많이 움직였잖아요 하나가 새로운 선수를 사면서. 그래서 증액이 됐는데도 좀 찰랑찰랑 한다고 들었거든요. 찰랑찰랑 좀 그러니까 거의 여유가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단연 계약에 대한 거를 지금 확실하게 움직일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셀캡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많긴 하던데 그거는 이제 일부에서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기자님이 짧게만 다시 얘기해 주신다면 저는 뭐 아직 당장 빠르게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 유재석님. 그리고 지금 수정사항이 발표된 게 올해였기 때문에 그 수정사항을 1년 만에 뒤엎을 2년 만에 막 그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끝난 얘기긴 한데 이제 조상우 선수가 기아로 왔잖아요. 기자님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희 얘기는 아니지만. 뭐 과감한 투자를 했는데 기아가 이제 뭐 운때가 맞은 거죠. 뭐 이제까지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우승을 해서 뭐 라운드 지명권에 대한 순도가 다른 일반적인 구단보다는 앞순이어도 낮은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A등급 자원이고 놔줬을 때 그런 기회비용 뭐 이런 게 다 착착 좀 맞아 들어가는 단계니까 그럼에도 사실 큰 거래를 한 건 맞죠. 근데 머리를 굉장히 잘 썼다는 생각을 발빠르게 잘 움직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들어보니까 하나도 좀 관심이 있었었다. 이거 사실이에요? 시즌 중에 사실 조상우 선수 트레이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취재했던 바로는 조상우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 시장에 올렸을 때 키움이 원했던 카드는 명확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아가 내민 카드와 거의 다 일치해요. 뭐 하나도 다시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도 아예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죠.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라운드 그 다음에 또 그에 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위 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플러스 10억 원이 항상 껴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조상우 선수 트레이드에서는.
10억 원은 뭐 어쨌든 빅마켓에서는 크게 그런 게 아니지만 라운드 지명권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문제인데 네. 한화에서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봤죠. 근데 우리 일라랑 기아 일라가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네. 심지어 제가 취재한 게 맞다면 뭐 한화에는 네. 1라운드 플러스 2라운드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움이 원하는 카드가. 아, 얘기는 서로 해본 적이 그럼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취재한 바로는 아예 관심이 서로 없었던 건 아니다. 근데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니까 한화에서 아유 이렇게 간 거죠. 한화에 1라면은 그건 엄청 높은 순위인데. 10억 플러스 1라운드 그러니까. 플러스 2라운드면은 엄청 사실은 뭐 최상의 이거를 원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니까 예. 진즉 철수했던 개념이 있죠. 이번에는 아니었고 막 얘기가 이번에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얘기가 지금처럼 또 다시 나온 거네요. 그 예전에 있었던 게. 그렇죠. 그리고 뭐 워낙 뭐 기아가 명확하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니까. 하나도 얘기가 있긴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는 조금 1라에 10억을. 근데 막 적극적으로 하나가 막 키움이랑 막 하려 했던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트레이드 시장에 워낙 조상우 선수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실제로 여구단이랑 이렇게 맞춰보고 뭐 했던 것도 있으니까 뭐 하나도 뭐 그러면 당연히 뭐 알아볼 만 하잖아요. 그치 뭐 우리라면은 뭐 어떻게 해볼 생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는 되지. 근데 뭐 아예 그 얘기 듣고 그거는 안 되지 라고 우리랑 똑같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성욱 관심 없다 라고까지 한화가 얘기를 했어요. 김성욱 선수 관심 없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플로리어를 영입하면서 뭐 어쨌든 퍼즐 조각을 채웠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궁금한 게 원래는 관심이 있었나요? 크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명확하게 사고 싶어하는 선수는 심우준 선수와 검상백 선수였기 때문에 결국엔 두 선수를 영입하고 나면 사인앤 트레이드로밖에 영입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의 단계까지 고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도 사트까지도. 네, 제가 알기로. 그러면은 김성우 선수는 그 정도까지도 아니었는데 플로리어 선수가 오면서 그냥 완전 그냥 X 그래서 관심 없다. 요거는 정말 팩트네요. 우리가 뭐 외국인 선수에 약간 연관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외국인 선수 뒤에 이제 얘기할 때 제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구장이 그때 열린다고 했었을 때 기자님이 그때 시범 경기부터는 신구장 사용이 어렵다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언제부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직까지도 그게 중론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공정을 좀 마무리 작업 단계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빨리빨리 어쨌든 해 나가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번 시범 경기에 맞춰보자까지 오긴 했어요 지금. 그때랑 또 좀 달라졌네요. 근데 거의 제가 보기엔 쉽진 않아. 그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맞춰보자 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랬을 때 맞추면 이제 시범 경기부터 같이 가는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되지 않는다면 조금 어쨌든 KBO 차원에서도 처음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놨잖아요. 그 아예 홈 경기를 조금 거의 뒤로 미룬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시범 경기가 만약에 신구장에서 안 된다 하면 하나는 시범 경기를 전부 다 원정으로 소화하는 거죠. 근데 왜냐면 팬들은 시범 경기도 같이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도 아니까 다 이제 실행해가지고 최대한 시범 경기에 맞춰보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뭐 팬들을 위한 뭐 시즌권이나 선여매권 뭐 이런 거나 좌석별 뭐 이런 것 좀 알기 위해서 좀 사전에 팬들을 위해서 소개해줄 뭐 그런 것들이 좀 마련돼 있는지. 아니 뭐 이글스 TV가 뭐 준비하는 게 뭐 또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취재해봤을 때는 아마 일단은 전 미디어를 다 불러서 그 한번 그 신구장 미디어 데이 같은 걸 한번 할 계획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아무래도 좀 속속들이 뭐 팬들도 사진 자료나 뭐 영상이나 왜냐면 방송사도 갈 거니까 그리고 그때 이글스 TV도 당연히 할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어떤 거? 야구 팬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시야 방해석이다 결국에. 이 시야 방해석이 얼마나 없는가, 또 어디가 좋나 이런 거를 뭐. 근데 저보다 더 빠꼬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글스 TV 분들이. 좌석별 시야 이런 게 팬들이 가장 중요한가 봐요. 그런 걸 한번 좀 이글스 TV에 잘 담아달라. 문동주 선수가 마무리 캠프 갈 때까지도 통증이 좀 있었다고 했었나요? 조금 뭐 아무래도 그 시즌 막판에 뭐 어깨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는데. 뭐 답답해서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 군 전역 날보다 더 기다렸어요. 돌아와 군대 갔지. 언제 퇴소하나? 언제 퇴소하나? 내가 진짜 그 예전 인터넷 편지 그런 게 남아있나 한번 알아보려다가 12월 19일만 정말 기다리다가 어렵게 통화를 했죠. 이게 이제 전환 선수가 바로
문동주 선수와 예, 직접 통화를 제가 또. 근데 본인이 얘기한 바로는 자기가 조금 사실 국가대표 아시안 게임 때도 그게 조금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그게 점점 나아지면서 시즌 중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밀어붙인 게 좀 있었는데 그게 조금 어쨌든 안 좋게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괜찮다. 네. 다행이네. 쉬면은 나아지는 부분이라 너무 또 기초 군사 훈련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투구는 안 한 거니까 쉰 게 맞잖아요. 투구는. 그러니까 쉬면서 좀 통증이 다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문동주 선수는 다행히 괜찮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민우 선수 좀 저희가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맞아요. 어떤지 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 한 6월 정도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여기 또 수술을 또 팔꿈치 수술을 했으니까 단계별 ITP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 좀 특이하게 봤는데 지금 태국 파타야에 재활 캠프를 가 있대요. 그게 뭐지? 이태양 선수하고 같이. 이태양 선수도 같이 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23일날 출국했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거기가 온도가 좀 따뜻하고 좀 운동할 수 있고 좀 어쨌든 뭐 가성비 여기는 이제 재활조니까 가성비적인 측면도 있고 그거를 좀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좀 이제 빨리 가서 좀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제 6월이 좀 땡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당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몰리나님 좀 말씀대로 좀 6월을 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이태양 선수는 스프링 캠프를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그때를 감독님이 좀 일단 보신다고 하는데 개막에 같이 던질 수도 있다. 스프링 캠프 몸 상태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개막에 초점 맞출 수 있는 단계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민호면 불펜인가? 그거는 모르는 거지. 그죠. 그때 하나가 어떻게 선발을 돌고 있느냐가 또 김민호 선수에게 그게 되겠죠. 김민호 선수도 굉장히 그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지금 뭐 사실 자기가 나 이대로 가다면 진짜 잊혀진다라고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선은 불펜이 뭐 왜 마음대로 안 되지. 근데 몰리나는 그때 가서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 가서 하나 선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그걸 바라고 있겠죠. 김범수 선수. 범수 선수도 큰 특이점은 없고요. 여기는 오히려 좀 더 낫죠. 김민우 선수랑 이태양 선수보다 지금 뭐 특이사항 없고 미니 캠프를 오키나와에서 한다고 하네요. 1월 2일부터 네, 투수 미니 캠프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개인 미니 캠프 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 캠프 합류하는 단계로.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뭐 부상에 대한 이슈는 이제 없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태양, 문동주, 김범수 선수들은 그래도 시즌에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김민우 선수는 6월달 조금 앞당겨졌다는 좋은 소식이긴 하네요. 우리 하나이글스가 드라이브 라인 했다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관계자가 훈련한 선수들이 누군가요? 라고 물어봤고 우선 이전에 제가 드라이브 라인 설명을 좀 해달라고 저도 이렇게 보긴 하고 막 이러긴 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 형들이 하는 사설 아카데미죠. 사설 야구 아카데미. 그러나 굉장히 규모가 큰, 굉장히 최첨단의. 그래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하는 건 이제 모션 캡처, 땅 프레임이 굉장히 많은 카메라로 던지는 모습을 바바바바바바박 찍는 거고, 그걸 통해서 피치 디자인을 새로 그리는 거죠. 네 궤도의 직구에선 무슨 변화구를 던지는 게 효율적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적인 수치로 디자인을 짜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모션 캡처하면서 어떻게 던지는 게 구속이 더 많이 올라간다. 구속 증가를 최대 목표로 하는 게 사실은. 드라이브 라인의 주된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제 하나 이글스가 같이 관계자와 훈련했다. 그 선수들이 누군가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뭐 이미 사진도 많이 뜨고 뭐 했던데요. 보니까 뭐 황준서, 김기중, 이성민, 퓨처스에서 올해 저기 활약했었던 그렇게 3명이 그 내부 저기 드라이브 라인 왔던 관계자들하고 같이 피치 디자인을 좀 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규 선수가 피칭 아카데미 다니는 것 같다고 미국 훈련 소식 뭐 진짜 뭐 여기 뭐 그 얘기가 있고 저도 뭐 그때 뭐 크리스마스 때 뭐 또 와이스랑 같이 밥을 먹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뭐 저도 뭐 이미 미국에 갔으면 내가 어떻게 만날 그게 없잖아요. 전화를 해버렸습니다. 여기도 제가 하주석 선수는 이제 뭐 아무래도 예민한 시점이니까 좀 그렇지만 뭐 이상규 선수는 또 좋게 하려고 간 거니까 제가 전화를 그냥 해버렸습니다. 지금 슬래틱 쪽 그 트레드 그쪽에 있고요. 여기가 이제 드라이브 라인이랑 비슷한 개념의 사설 아카데미죠. 근데 여기도 유명한데 이상규 선수는 양상문 코치님의 좀 약간 그런 도움으로 좀 트레드를 갔다고 해요. 그게 무슨 도움? 아무래도 거기에 여기가 좋다더라 이런 설명도 이제 코치님이 좀 해주시고 아무래도 뭐 또 발이 넓으시니까 많이 갔던 사람들 얘기도 좀 정보 전달도 해주고 본인이 갔는데 뭐 환율이 너무 높아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훈련만 하고 있다? 이제 야구만 하고 뭐
뭐 놀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대요. 좋네. 거기가 워낙 시골인데다가 그거 말고는 할 게 없대요. 점심에 훈련하고 저녁에 와서 집에서 그냥 이거 휴대폰 뭐 볼 수 있는 거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왜 와이스를 크리스마스 때 만났냐? 그니까 이게 좀 웃기잖아요 사실. 둘이 그렇게 엄청 친했나? 약간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상규 선수 물어보니까 실제로 둘이 좀 시즌 중에 얘기를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이상규 선수가 너 어떻게 그렇게 잘 던지냐, 너 이렇게 뭐 변하고 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봤고 했다고 하고 또 와이스가 그런 걸 잘 얘기해주는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규 선수가 이제 나 트레드 애슬레틱 간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또 와이스 선수가 DM인가 뭘 나눴는데 야 거기 우리 옆 동네라고 트레드 애슬레틱 나 지금 미국 사는 집에 그렇게 얘기를 해서 또 와라 이렇게 한 거죠. 초대를 한 거지. 와이스가. 와이스 선수가. 네. 근데 이상규 선수가 옆 동네라고 하니까 그래 나 한번 갈게 이렇게 했는데 크리스마스 때 연락을 한 거야. 착하다. 네. 근데 너 미국에 혼자 와 있지 않냐? 크리스마스 왜 이렇게 그렇게 보내면 안 된다. 와이스가 와이프랑 같이 지금 우리 옆 동네니까 와라. 우리 같이 크리스마스 보내자. 이렇게 초대를 먼저 한 거죠. 와이스가. 근데 이상규 선수가 알겠어 하고서 주소 보내줘 하고서 이제 주소를 구글 지도로 찍었는데 3시간 20분이거든요. 근데 가깝다고 했는데 운전해서 3시간 20분 거리 옆 동네라고. 거기는 약간 그렇긴 하잖아요. 외국은. 근데 이미 가면. 또 얘기를 했으니까 또 열심히 간 거야. 이상규 선수가 야 이스야 야 이거 옆 동네라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와이스 선수가 이 정도면 미국에선 옆 동네라고. 맞아. 그래서 그때 갔는데 또 와이스 부부가 또 크리스마스라고 또 선물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줬대요. 근데 이상규 선수는 거기 너무 가서 뭐 모르니까 그냥 맨몸으로 간 거지. 그러니까 아, 네, 미안하다. 그럼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냐? 그러니까 이제 헤일리 그 와이프분 이름이 그런가? 와이프분이 그러면 우리한테 한국 요리를 해줘. 불고기 먹고 싶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상규 선수가 밖에 마트 가서 열심히 장봐 와서 그 요리를 해준 게 바로 그 사진에 이제 모든 A부터 Z까지입니다. 네. 선물로 이제 저기 뭐야 그 요리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상규 선수 생생하게 진짜. 막 지금 이상규 선수가 거기를 가가지고 막 훈련만 했다가 와이스 선수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우리가 막 영화로 한 편 본 것 같네. 맛있게 다 먹었답니다. 그러면은 이상규 선수 외에는 개인 훈련 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아니 본인은 혼자 갔다 그러고 개인 훈련은 아마 요 투수 미니 캠프에 제가 알기로는 좀 가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그 투수 미니 캠프에 누구 가는지는 모르나요? 일단 그 미니 캠프가 제가 알기로는 류현진 선수가 가는 캠프하고 거의 행선지가 똑같거든요. 일본 오키나와. 근데 이제 좀 인원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류현진 선수 가는 곳은 같은데 그렇죠. 미니 캠프 가는 선수 따로 그리고 요것도 물어봤는데 류현진 선수가 어린 선수들 데리고 훈련 진행한다고 하고 요것도 이제 따로 진행이 되는 그런 거예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갈까요? 류현진 선수랑? 장민재 선수, 황준서 선수가 같이 갑니다. 황준서 선수랑 장민재 선수 2명? 장지수 선수까지 같이 장지수 선수. 장지수 선수도? 류현진 선수가 이번에는 이렇게 멤버를 꾸렸다고 하네요. 이 이유가 있을까? 글쎄요. 뭐 장민재 선수는 당연히 절친이니까 약간 가는 게 있다고 치는데 황준서 선수랑 장지수 선수랑 같이 가자고 한 거는 뭔가 류현진 선수가 좀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뭐 아무래도 황준서 선수 일단 자완이고 또 그러니까 이상규 선수한테도 한번 또 물어봤다고 해요. 류현진 선수가. 뭐를요? 그 혹시 오키나와 캠프 같이 가지 않을래 했는데요. 근데 형님 죄송한데 제가 미국 지금 가기로 결정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 미국 다녀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규 선수는 미국으로 가고 류현진 선수는 1월에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오키나와로. 황준서 선수가 뭐 피칭 뭐 아까 드라이브라는 것도 하고 류현진 선수랑 같이 가고 엄청 되게 지금 뭐 튜더링이 뭐 많이 들어가요. 좋은 거 같은데 진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선배들이랑 좋은 지금 기회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미니 투수 아까 그 캠프는 거기는 김범수 선수랑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다 인원이 파악이 안 됐는데 아마 거기도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오키나와 그렇게 개인들끼리 가는 게 4명을 짝을 맞춰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니까 또 살도 걱정 없겠다, 그치? 3번 씻고 삼키는 거 계속 할 수 있을 거 아니냐고. 남아비로 80점 먹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소고기도 막 팍팍 사준던데. 어쨌든 진짜 황준 선수 잘했으면 좋겠다. LG 스카우트 백성진 팀장 이거 몰리나님인데 뭐 님이 한화로 이적설이 나온다고 뭐 이거는 그냥 팩트 체크만 해주세요라고. 아닌 것 같은데요 몰리나님?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 제가 알기로는 그냥 LG 팀장급 인사가 아마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는데 타사로 가시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하나는 그럼 스카우트 변화가 없는 거죠? 네, 그때 알기로는. 말씀드렸었던 그대로. 티오가 지금 티오에서 추가될 티오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 그 지금 구성에서는. 네. 그때 우리가 키움에서 오신 분들이었나? NC에서 오신 분들이었나? NC. NC에서. NC. 우리 한화에 있었던 분들이 키움으로 가기도 하셨고. 그 얘기를 그때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되게 좋았던 게 여기서 들으신 분들이 뭐 하나는 스카우트를 뭐 NC만 키움에서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누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보시고. 좋은 분이네. 네. 그럼 오늘 아까 전에 우리 기자님이 B를 주셨던 잘 좀 해. 진짜 내년에 한번 지켜본다 진짜. 에스테반 플로리얼 코디 폰세 이변은 없었죠. 기자님이 당당하게 이 선수들이 안 됐을 경우 나는 둘이 좋아를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약간 사실 긴장도 좀 했었죠. 사실 긴장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약간 변수가 아니, 발생해가지고 내가 이거 진짜 비밀인데 썸네일을 당당하게 하나가 뽑은 이유 이렇게 올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도 봤어. 근데 올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우리가 그 대화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시 바꿨어. 썸네일. 진짜로? 뭘 또 바꿔? 뭘 바꿔 같이 가야지. 자기 혼자 뭘 뽑으려는 이유로 다시 바꿨어. 뭘 또 바꾸셔. 아니 우리 같이 사는 길이죠. 우리가 너무 당당하게 말을 했는데 발표가 안 나. 너무 초조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 금방 날 거다. 뭐 메디컬 테스트 받고 수요일이면 날 거다.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나왔는데 너무 늦어졌어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폰세는 진짜 돼 있었고 계약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타자랑 같이 좀 묶어서 발표하려는 그런 게 좀 있었죠. 아니 굳이 왜요? 코디 폰세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약간 잠재우려고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타자도 굉장히 근접해서 그냥 묶어서 그냥 발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거의 타자도 다 돼서 그랬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마지막 변수는 뭐냐면 이적료를 주고 데려올 법한 새로운 대체 자원을 한번 또 마지막에 물색했어요. 왜 그랬어요? 거의 그 둘이 확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제 취재선에서는 확정이었거든요. 근데 기자님이 그 얘기를 해서 이제 기자님하고 마지막 방송이구나. 은퇴구나. 나의 둘이 좋아 여정이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사실 좀 쫄렸다 안 쫄렸다. 아니 근데 저는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그게 확정이었으니까 솔직히 제가 다 맞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이슈가 좀 나와서 야 이거 뭐지? 근데 제 선에서는 그 올 수 없는 자원이었거든요. 어떤 의미예요? 아니 그냥 그 40인 로스터 안에 있는 선수라 이적료를 주고 데려와야 되는데 그리고 일단 외야수가 아니어서 데려오면 약간 퍼즐이 좀 안 맞아 지금 하나 구성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힘들 거라고 봤는데 결국에는 뭐 안 됐고. 근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해본 거예요? 되면은 데려오려고? 아니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장단점을 서로 이제 봤으니까 그런 거에 있을 때 요 카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뭐 의견이 서로 있었던 거죠 내부에서. 근데 결국엔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건 외야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수비와 주루가 되는 선수. 그래서 다시 이제 플로리얼에 대한 고정을 받고 간 거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선수는 처음부터 조금 오기 힘들었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김성욱 선수랑 얘기가 왜 연결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그 1루 자원이 왔다면 외야가 아예 빵꾸가 나는 거니까 그러면 사트에 대한 요 논의가 분명 다시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플로리얼로 픽스를 했으니까 조금 김성욱 선수에 대한 수요가 하나 입장에서는 좀 더 들어가는 거죠. 또 워낙 이 선수가 수비가 장점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되게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마지막에 한번 해봤다는 게 뭐 때문이었을까? 좀 타격적이면? 타격이? 아무래도 일루면은 좀 더 장타나 이런 툴이 있던 선수였겠죠? 제가 취재한 바는 그렇습니다. 또 군침이 싹 도네요. 근데 일루는 좀 어렵긴 하다. 하나 입장에서는. 근데 그래도 플로리얼로 가는 게 제 생각엔 맞았다. 그쵸. 하나 입장에서는 1루를 또 해서 내야를 너무 꽉 차게 하고 외야를 비울 수는 없는 사정이니까. 어쨌든 플로리얼로 픽스를 한 거니까. 근데 아까 김동현 기자님은 플로리얼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어요. 이 선수가 하나에 진짜 잘 뽑았다고 생각한다. 근데 현장에서도 되게 좋게 봐요. 동영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뭐 타격 폼 뛰는 거 주루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좋게 보더라고 현장에서는. 심지어 뭐 역수출도 가능할 수도 있다 약간 뭐 이런 얘기도 나이도 나오니까. 어리고. 결국에는 변화고 대처 능력인데 제가 안다는 건 뭐겠습니까? 9개 구단도 다 안다는 거거든요. 그치.
심지어 9개 구단은 나보다 더 정밀하게 알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 이슈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컨택트 이슈를. 저는 뭐 장타력이 발휘되면 좋은데 네. 그래도 막 장타력을 기대하고 데려온 선수는 아니죠. 저는 뭐 그거보다는 약간 주루랑 이제 네. 수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타격이 되면 또 넘어가는 선수들도 있었으니까. 버나디나의 정도의 퍼포먼스를 내주는 게 어떨까? 저기는 데이비슨 얘기했는데. 버나디 그 정도 홈런을 과연 칠까 하는 나는 좀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버나디나 물론 좋은 선수긴 하지만 버나디나 굉장히 저기는 이렇게 버나디나로 근데 뭐 여러분들 알테오도 얘기하신 거지만 그 정도의 장타력이 과연 있나? 약간 그런 오늘 오버를 많이 쌌는데요. 하여튼 저는 뭐 그런 의심을 좀 해봅니다. 박제할 거예요. 역수출 되기만 해봐. 플로리얼 40-40 하기만 해봐. 30-30 얘기는 나오더라. 그쵸. 터지기만 하면 뭐. 폰세 선수. 아 진짜 이 선수는 결국 여기가 우리의 가장 어떤 뭐랄까 뭐 팬들 입장에선 물음표가 달려있는 자원이겠죠. 진짜 머리 아팠어요. 나는 외국인 뽑아놓고 던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된 선수는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빨리 발표가 됐는데 또 완전 오피셜은 늦어가지고 그 기간까지가 엄청 난리였었거든. 그래서 막상 이제 오피셜이 됐을 때는 팬들이 그냥 이제 받아들였어.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먼저 더 핫했고. 일본에서 체크했을 때는 하나에서는 이제 해치하고 이제 저기를 같이 봤대요. 폰세를. 한화도? 네. 해치하고 폰세를 같이 봤는데 사실 해치는 작년에도 조금 좀 하나가 눈독을 들였었는데 그때 토론토 출신으로 해가지고 약간 류현진 선수의 어떤 채널을 좀 이용한 것도 있고 그랬었는데 옌님 어쨌든 계약 안 했잖아. 어쨌든 계약을 안 했지. 해치에 대한 업계 이슈를 이제 하나는 알았죠. 정말이에요? 알았죠. 하나는. 진짜요? 네. 근데 하나는 알았는데 이 업계에 대한 MRI 요게 촬영하는 거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부위라고 해요. 그 부위가 해치가. 그러니까 이번에 두산이 운이 좋았던 거야. 제가 볼 때는. 다행히 나왔구나. 그게 참 투수의 업계가 참 미묘한 거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두산이 어쨌든 마지막 메디컬 테스트에서 낙마됐잖아요. 이제 발견이 된 거죠. 하나는 그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스미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해치는 안 되겠다. 폰세는 왜 그러면 계약을 한 거냐? 폰세는 공을 110개까지 던지는 걸 봤대요. 근데 구속이 110번째 공에서도 그 구속이 나왔대. 떨어지잖아. 초반에 나오던 구속이. 그거에 대한 또 어느 정도 주는 확신이 있고 그 부상 부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스미스처럼 막 팔꿈치나 막 이런 게 아니고 팔뚝 뭐 이런 부위니까 크게 어떤 부상에 대한 인저리 프론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 또 구속 무쇠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구속이 좋은 게 어쨌든 크보에서는 또 먹히잖아. 그리고 소위. 110번째 공까지 그 구속을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데요? 건강함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닝 파트도 물어보면 그 의견에 동의한다고 해요. 그게 막 그렇게 막 그 정도의 걱정할 정도의 부상 부위는 아니다. 그러면은 저 이것도 말했는데 팬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알죠. 난리 났었던 것도 알고. 알죠. 어땠어요? 하면서 아니 알아도 어쨌든 뭐 구단은 위에서는 이제 선택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가져가는 거니까 어쨌든 내년 시즌을 이제 지켜보자는 거죠. 지금은 폰세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영입을 결정한 거죠. 한두 푼 준 것도 아닙니다. 아니요, 나는 또 뚜껑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잘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진짜로 모르겠어요.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폰세가 이 선발을 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저희는 왜냐면 나랑 기자님이 좀 비슷한 게 와이스가 저는 이 선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풀신을 안 던진 게 좀 걱정이 돼서 하나 팬들은 폰세가 1선발의 기준을 그러니까 충족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죠. 와이스 선수가 2선발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니다. 와이스 3선발 할게요. 류현진. 근데 류현진은 여기에 안 넣어. 이 외국인 1, 2는 다른 1, 2고 류현진은 류현진이야. 전체로 봤을 때 와이스 3선발 시킬게요. 저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냥 류현진. 개막전 선발 류현진이 되겠죠? 홈개막전 나올 수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홈이 이제 주말로 들어가니까 그러려면 이제 앞에서 먼저 던지고 뒤에 가서 그 시리즈를 소화해야 되는 게 순서가 맞긴 하죠. 기자님 이제 B를 주셨는데 그래도 잘 뽑은 것 같다. 뭐, 제 생각에는 투수들도 많았고 뽑을 만한 선수들도 많았는데. 근데 저는 그 해치의 이슈를 잘 몰랐어서 해치가 부산으로 갔을 때 하나가 해치를 놓쳤구나 이 생각을 했을 때 좀 놓쳤다. 담당 기자로서 놓쳤구나 약간 이런 생각은 있었죠. 근데 해치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해치가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해치 어깨 이슈를. 근데 나중에 취재해서 한 거지. 확실한 거예요? 한우는 알고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뺏긴 거예요? 아니 알고 이제 적극적인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적극적인 딜을 멈춘 거야? 아니 어쨌든 뭐 큰 금액을 한 것도 맞고.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